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에 의해 달성되는지의 여부, 혹은 좋은 수단이 결과적으로 언제나 좋은 결과로 끝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 시대에서 현재까지 정치극이나 그 밖의 연극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져 왔다. (1907년) 당시 4살이었던 소년 한스는 마차가 끄는 말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가지도 않을 만큼 말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밤에 말이 침실로 쳐들어와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였던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치료를 프로이트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스가 지난 여름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휴양지에서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곳에서 한스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어리광을 부렸고 어머니는 종종 그녀의 침대에서 함께 자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에게 말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물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겁에 질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름이 지나고 빈에 돌아온 뒤 아들을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한스의 아버지는 한스가 부모님의 침실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보모가 고용되었고 보모는 한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말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심하게 놀라서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스는 말에 대한 심한 공포심을 드러냈다. 한스는 특히 말의 눈을 가리거나 입에 두르는 마구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프로이트는 이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설로 세웠는데 이 경우가 이 이론에 대한 확증 사례가 될 수 있을까?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한스의 경우에 적용하면서 아이에게 아버지의 안경과 턱수염을 보면 말의 곁눈 가리개와 재갈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한스의 바람을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스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스의 이드는 어머니의 관심과 어머니와의 친밀한 교류를 상실했다. 둘째, 그러나 한스의 자아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에게 야단맞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셋째, 그러나 한스의 초자아는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다. 넷째, 그래서 그의 자아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대신 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했다.
다섯째, 두려움의 대상을 말로 대체한 이유는 말에게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있는 진정한 갈등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분명히 이해하고 해소시키면 비정상적인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스에게 자신의 진정한 두려움과 그 원인을 깨닫게 하고 그 강점을 인정한 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 안심시키면 죄의식에 의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 한스의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의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해서 실제로 화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스에게 말해서 안심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스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한스의 사례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확증 사례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바라지 않는 아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둠이 무섭다며 졸라 어머니와 함께 자는 특권을 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광은 대체로 어머니에게는 잘 통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4살 정도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매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몇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만으로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치료가 없었어도 증상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실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